자, 2챕터 시작합시다. 2챕터는 측정과 측정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측정 표준과 정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거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잘 내려와서 A. 측정과 측정 표준. 측정.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 일단 그대로 써봐.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랑 단위로 나타낸 거. 멈춰놓고 쓰세요. 그게 뭔 뜻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야. 예를 들자면 봐봐. 내가 그은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보자 라고 했을 때 천익도시가 있다라고 할게. 천익도시에서는 지우개 단위를 쓴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1 eraser 지우개라고 할 거야. 1, 2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몇 2야?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조금 안 되네. 그러면은 3.92야 라고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미리 정해져 있는 기준이 되는 양, 이 지우개의 길이를 1, 2라고 할 때 이 선분은 얘랑 비교하면 3.9배 정도 돼. 그러니까 3.92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바로 측정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더 정확하려면 어떻게 돼 있으면 좋을까? 이 지우개에 눈금이 있으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도 뭐 이제 밀리 2 아니면 센치 2 이런 식으로 좀 더 쪼갤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측정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많아요. 아까 전에 뭐 1챕터에서 말했었던 뭐 비커도 그렇고 길이 재는 자도 있고요. 레이저 측정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아요. 그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양을 측정하는 행위, 그거를 이제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학이나 수학에서 측정은 어때야 될까?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채택했냐면 선생님 친구 중에서 이제 이 창문에다가 시트지 붙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돈 잘 벌더라. 잘 벌어. 아무튼 이 친구가 할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분이나 아니면은 자기 도와주는 어시스턴트한테 야, 이 창문 사이즈 좀 재울래? 예. 조수가 이렇게 재운 거야. 세로가 어느 정도야? 세로 뭐 제가 이거 쟀을 때 이거에 한 5배? 가로는 뭐 이거에 한 3배? 그럼 내 손으로 잰다. 예. 나가리지 이 새끼는. 그지? 왜냐면 정확하지가 않잖아. 정보가 정확하게 교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표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 너 자로 다시 재와. 야, 너 레이저로 다시 재와. 이런 식으로 뭔가 표준화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1cm가 내 1cm랑 똑같아야 되고 네 1m가 내 1m랑 똑같아야지 뭐 이 정도 될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측정은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분야, 산업이나 과학이나 뭐 연구 분야 모두에서 엄청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해.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측정 표준이라고 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겠네. 정확한 의사소통하려면 측정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알았죠? 자, 이제 밑으로 오시면 어림이라고 돼 있어요. 어림,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아까 전에 요거잖아, 요거. 그치? 요게 어림이란 말이야. 어림은 어디다 쓰지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아파트 이게 4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좀 작네요 하는데 이런 아파트도 있죠. 야,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이거 한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니?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아파트 한 층이 4미터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하나, 둘, 셋, 넷. 인데 4m보다 조금은 작으니까 16m에서 조금 빼면 한 15에서 16m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 그러면은 야, 우리 이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친구야, 아파트에다가 스티커 붙일 거야 아니면 벽화 그릴 거야. 야, 사이즈 좀 정확하게 재와. 그럼 얘가 이제 뭘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연장이 있겠지.
문방구에서 산 10cm짜리 자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한 5m짜리 줄자도 있고 레이저 측정기도 있어. 어떤 게 좀 괜찮은 도구일까? 이 자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아파트에다가 사다리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어때? 핸드폰 울려 까먹어 아이씨 하고 다시 내려와. 적합하지 않아. 줄자 여기까지 재고 넘어가서 또 여기까지 재고 번거로워. 레이저로 재면은 편하게 잴 수 있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면으로 쏴서 반사되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측정 도구를 고를 수가 있어. 다 레이저로 재면 되죠. 아니지. 야 분필이 이거 길이 좀 따와 봐봐. 제가 이 손가락 길이가 한 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보다 조금 짧으니까 한 6cm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정확하게 재봐. 자로 잴게요. 자로 재도 충분할 것 같아. 굳이 레이저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림을 이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한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림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중요해가가 아니야. 어림은 뭐 하는데 중요한 거야? 대략의 결과를 예상해. 어림으로. 그 다음에 실험 장치나 과정을 알맞게 설계를 해.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써 있기는 한데 여러분 글씨로 한 번 더 써두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림으로 대략의 결과를 예상한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아니면 실험 과정 같은 걸 설계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지. 이 어림도. 그래서 중요하다.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와보시면 측정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해요. 같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에는 이 1m라는 거를 어떤 금속 도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선생님도 이거 어렸을 때 당연히 직접 보진 못했고 사진 같은 걸로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어떤 금속이야. 이 금속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1m라고 한다 라고 해서 얘를 무슨 거의 봄을 모셔두듯이 이렇게 유리 그런 관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어. 아무도 건들지 말 것. 1m의 표준임. 얘를 건들 수 있는 애가 있어. 누구야? 온도 같은 애들. 여기 있는 금속 같은 건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차가워지면 수축을 좀 하잖아. 크게 변하진 않아. 1m였던 게 지금으로 따지면 1.0001m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저기 저희 전선 한 2m만 주세요. 그럼 겨울이 됐어. 그럼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득 볼 수도 있어. 여름에 되면. 그지? 왜냐면 1m의 단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이게 작은 단위로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야. 어떤 건물을 짓는데 전선을 납품을 해야 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10에 18승 미터만큼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마무시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 그치? 0.1%의 이득이더라도 단위가 커지면 어마무시하게 커진단 말이야. 정확해야 돼. 온도나 중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면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표준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인간은 뭐를 찾아 헤맨다고 아까 전에 했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맨다 라고 했었죠.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냐면 빛입니다. 아까 전에 빛이 세슘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몇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1초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빛의 속도가 1초에 3억 미터 정도를 가니까 3억 분의 1만큼 갔을 때 뭐 이거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 빛이 진공에서 1초 동안에 약 3억 미터 정도를 가니까 거의 3억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라고 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표준도 빛의 진동으로부터 측정을 한 거고 길이의 표준도 빛이 진행한 거리로부터 측정을 한 거지. 시간은 빛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정확하게 측정한 시간 가지고 3억 분의 1초 만에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 명확하게 3억은 아니네요. 이게 거의 3억이잖아. 그치? 그래서 약 3억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지 그거보다 조금은 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빛은 1초 동안 이만큼 가는 거잖아. 그치? 1초 동안 이만큼 간다라는 거는
이거분의 1초 만큼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는 요거를 활용하고 있다. 알았죠? 그래서 현재는 요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걸 활용했었는데 표준이 변하면 안 되니까 버린 거고, 얘를 갖다가 새로운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때는 얘를 측정 표준으로 나타내자. 이거의 2배면 2m라고 하자. 이거의 100배면 100m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거의 1000배면 1000m라고 하자. 1km라고 접두어로 나타내기도 하자. 이런 식으로 측정 표준을 갖다가 나타내 준 거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이 건물 높이 좀 재봐. 뭐로 나타내요? 미터로 나타내봐. 그래? 그럼 1m의 단위는 이거를 이용해서 쓰고, 야, 그럼 건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거야? 건물 다 높은 게 좋은데, 높아야지 비쌀 것 같은데, 나 몰라, 가격 시세 같은 거 난 모르는데 건물 높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건물 길이를 높이라고 하자. 아니지, 피레치면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사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건물 높이로 해야지. 뭐가 맞아라고 하면 약간 그 이득 아니면 손실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복잡하죠. 그래서 정했어.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자. 아니면 지하주차장까지 포함시켜줄게. 거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자. 시작과 끝 지점에 대한 표준도 정해져 있고 1m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고. 알았죠? 그래서 측정 표준은 딱 이 길이에 대한 표준, 시간에 대한 표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 물체의 길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 시간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 잘 생각해 보면 너네 이제 그 고등학생 됐으니까 뭐 보죠? 이제 막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때 되면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어떻게 봐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시작해 가지고 같은 시간에 끝나야 돼. 어떤 학교는 우리 시계는 지금이 9시야. 시작. 다른 학교는 우리 시계는 시계를 조금 느린가? 잘못 맞췄나? 이상하다. 네이버 보고 맞췄는데, 구글 보고 맞췄는데. 시작. 어디는 아이고 우리 어제 배터리가 빠져 있었다. 1시간 있다가 시작.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표준 시기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그런 정보를 어디서 받아오냐 하면 뭐 인터넷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어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 뭔가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미터 길이나 시간의 단위 아니면 단위 길이 같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난다라는 그런 시점과 끝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 측정 표준에선 그런 것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측정 표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밑에 있는 걸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미안해요. 여기 없네요. 의료 분야는 예를 들어서 체온 받아 적어봐. 체온, 혈압, 뭐 혈당, 혈중 산소 농도 이런 것들, 그지? 측정 기준. 아니면 뭐 심장 박동수 이런 거잖아. 심장 몇 번 뛰었어? 한 번이요. 넌 몇 번 뛰었어? 180번이요. 야, 왜 이렇게 달라? 전 1분 동안 쟀는데요. 너는 지금 손을 올려놓고 한번 재봤는데요. 그게 아니잖아. 심장의 박동수는 1분 동안 심장이 뛴 횟수를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받아 적어두시면 되고. 스포츠 분야 뭐 기록 측정, 뭐 초 단위일 수도 있고 미터 단위일 수도 있고, 그지? 몇 킬로그램 들었는지 그런 단위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약물 검사 등의 측정 기준 같은 거, 도핑 테스트 같은 거 하죠. 그런 것도 한번 적어놔 보시고. 아래쪽에 보면 건축 분야. 아파트 여러분 뭐 신축 아파트 같은데 이제 입주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 노후화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 라돈 수치라든가 뭐 침대 샀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유해한 것들이 있잖아. 막 메틸벤젠, 톨루엔, 막 폼 알데히드, 알데하이드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측정하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넘어가면 해로운 거야. 몇 이하는 괜찮아. 몇 이하면은 최상의 컨디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리고 야, 라돈 얼마나 나왔어?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1세제곱미터당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을 예를 들어서 쾅쾅, 야 들리냐? 야 여기 층간소음 있다. 야 다시 해 다시. 콘크리트 더 발라. 이게 아니죠.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기계가 있어요. 전문 기계가. 뭐 테니스공인가 뭐 그런 걸로 볼링공인가 뭐 그런 걸로 쾅 바닥 찍는 거야. 그리고 팡 바닥 찍었을 때 그 연지가 아래에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데시벨이 소음 측정하는 기준이죠. 몇 이상이면 층간 소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측정 표준이에요. 이거 왜 있어야 되지 하는데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랫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60데시벨 이상이니까 너네 층간 소음 있어요. 응, 너네 신고. 아니지. 귀마개 껴. 아니면은 야 60데시벨이면 버틸 수 있는 거지. 우리 들어봤을 때 괜찮은데 이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저씨. 60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길 수가 있잖아. 60 맞아요 하는데 몰라요. 그냥 찍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지 그런 거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갔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혈압이 최저 80에서 최고 130 사이일 때 밀리 뭐 미터 Hg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알면 될 것이고 그 정도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당신은 140이 넘어가니까 좀 위험해요.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표준이 필요하다고.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의 활용. 있었네. Sorry. 자, 뭐 자동차 부품 생산할 때 모터에 뭐 아니면 기어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톱니바퀴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는데 어떤 공장에서 만들고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가지고 정확한 정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당연하지. 그리고 질량도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질량이며 길이며 부피며 다 반영이 돼줘야지. 소음 측정 아까 전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니까 보통입니다. 뭐 100 넘어가면 심한 겁니다. 뭐 외출을 삼가하세요.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근데 너네 여기서 하나 뭔가 그거 있지 않냐? 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아니 눈으로 볼 때 엄청 깨끗해. 근데 여기 전광판을 봤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눈으로 볼 땐 깨끗한데 전광판에는 수치가 저러네. 뭐 마스크 껴야 되나? 집에서 나가면 안 되나? 잠깐만, 이 기계가 마탱이 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기계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기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인증 표준 물질이라 그래. 인증 표준 물질. 이건 뭐야? 이 기기가 정확하게 잘 측정하고 있나? 이 새끼 마트에 간 거 아니야?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물질이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뭐 이 캔 안에 있는 공기에는 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 깡통 안에 있는 공기 질을 이 기계가 체크했을 때 정확하게 50이라고 떠야 돼. 만약에 얘는 50인데 이 기계가 그거를 갖다가 200이라고 측정하면 기계가 마탱이가 같네. 야, 기계 좀 다른 걸로 교체해. 이런 식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정확한 측정 표준도 중요하지만 기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인증 표준 물질도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물질 같은 거네요. 1m짜리 물질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야, 이 레이저 측정기가 잘 측정하는지 봐봐. 이거 재면 돼. 이거 재서 1m라고 뜨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인증 표준 물질이 아주 지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과속 단속 카메라, 폭염주의보 안내, 식품 성분 표시 이런 것들 다 어때요? 측정 표준으로 알려줘야지. 그치? 오늘 기온이 한 35도 정도 돼서 되게 더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2도를 넘어가면 폭염이라고 선언한다. 아니면 온도가 32도여도 체감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면은 40도를 넘어가면 그건 폭염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한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이런 측정 표준이 반영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는데 없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3번에 측정 표준의 유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측정 표준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옆에다가 써볼까?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써주시면 돼요.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네, 쓰셨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1kg의 정의, 1초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1kg이라 그러면 질량의 단위죠, 질량. 그지? 이 질량도 측정 표준이 필요해. 이걸 1kg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땠을까? 어떤 물질을 이렇게 두고 야, 이거 질량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건데 이것도 막 변해. 막 산 위에 올라가서 잴 때랑 어떨 때랑 막 달라져. 질량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안 되거든. 무게면 모를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문제 없는 걸로 하자. 변하지 않는 걸 찾아서 누굴까? 빛. 또 빛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써보자. 1kg의 정의. 과거에는 킬로그램 원기를 이용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 이게 1kg이야. 킬로그램 원기. 미터 원기처럼 얘도 킬로그램 원기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어. 정리해 두시고 현재는 변하지 않는 빛의 에너지랑 관련된 플랑크 상수를 도입을 해요. 뭔 소리예요 하는데 그냥 써봐.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질량도 사실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처럼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현재는 변하지 않는 빛의 에너지와 관련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1kg을 새로 정의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걸로. 빛을 또 이용한 거지. 와, 그러면 시간도 길이도 질량도 다 빛으로 정의를 했네요. 잘 안 변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면 1초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단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원래는 천체 운동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네, 밑에다가 한 번 더 써보자. 1초의 정의. 과거에는 천체 운동을 활용해서 정의를 했었다. 역시나 현재는 변하지 않는 빛의 속도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빛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했다. 이거 외우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야. 네. 앞에 거 참고해서 쓰시거나 멈춰놓고 쓰시면 돼요.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정의했다. 왜 하필 세슘인가도 1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안정성이 높고, 그죠? 그리고 중력이나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고, 물론 수소나 루비듐을 이용한 원자시계도 있어요. 세슘 원자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시계, 루비듐 원자시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기 단어는 뭐 그렇게 새롭거나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호와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빛 신호도 있고 소리 신호도 있고 그 신호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랑 나랑 뭐만 하면 되냐면은 약속만 하면 돼. 지금 너네 알아듣고 있는 것도 너네랑 나랑 약속된 거다. 한국인이면 한글을 배워야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 요 배우면서 조합해갖고 가나, 다라, 마바사, 받침도 있어 막 해가지고 각, 막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 약속된 거잖아. 언어라는 건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나도 지금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나 간다? 그럼 너네가 나 어떻게 움직일지 알잖아. 정보를 준 거잖아. 여러분이 알아들은 거잖아. 그치? 다 신호와 정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소리가 신호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다 정보야. 신호를 보고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게 신호와 정보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내가 신호 보낸다? 뭐해 저 새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지우개 앞면 보여주면 기억이다. 지우개 뒷면 보여주면 니은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고고고 노노노 이렇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이 고고고 노노노 라고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지? 약간 디지털이죠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기억 니은 밖에 못해? 아니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앞 기억, 앞뒤 니은, 뒤앞 디귿, 뒤 리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줄 수 있는 요거 하나하나, 지금 이진법이죠. 0, 1, 앞뒤 이진법이죠. 이거 하나를 1비트라고 하는데 2비트로 늘려주면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여러분이 뭔지 알겠죠? 빛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한 번 두드리면 기억이다. 두 번 빠르게 두드리면 니은이다. 알아들었지? 기억, 니은 이렇게 한 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소리로도 여러분이랑 얼마든지 내가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이 정보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봉화 같은 걸 만들어요. 봉화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첫 번째 연기가 이렇게 나가. 연기가 없어. 평화로운 상태야. 연기가 하나 피어올라. 적군이 뭐 어디쯤 저 강 바깥쪽에 있는 거야. 봉화가 2개가 오르면, 연기가 2개가 나면 강 안쪽으로 들어온 거야. 봉화가 3개가 오르면 성벽에 접근해서 전투 상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굳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신호를 줌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러 이제 봉돈, 화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화두 죄송합니다. 봉돈, 화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런 디지털 신호나 정보 체계는 갖춰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된 체계. 오케이. 그래서 신호로 따지면은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도 있고 디지털 신호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낸 소리 시간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대. 소리가 크겠네, 작겠네, 소리가 높겠네, 낮겠네, 이런 것들 아날로그 신호로 그냥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또는 전자기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러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수도 있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날로그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야, 박정희 쌤이 그러는데 이래로 돼. 그럼 이거 기억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왜곡돼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속돼 있는 체계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날로그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 네모칸 안에다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써주세요. 그게 아날로그 신호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그게 아날로그 신호. 밑에다가 장단점을 쓸 거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써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장, 전송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써주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끊기니까. 그지?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 장단점을 써주면 되겠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날로그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단점이긴 합니다.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저장이나 전송할 때 왜곡이 거의 없어요. 네,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전송할 때 용이하다. 그 용량도 훨씬 크게 전송할 수 있어요. 뭐 누가 이렇답니다. 그러지 말고 야, 문서로 그냥 보내. 그지? 아니면 문서 파일로 보내. 전송해. 이메일로 전송해. 되게 편리하죠. 그 용량도 매우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가 용량도 훨씬 더 큽니다. 큰 용량을 보낼 수 있어요. 용량이 크다가 아니라 큰 용량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어때? 너네 막 이거 해가지고 이퀄라이저 다시 해가지고 막 소리도 막 바꾸고 기계음도 넣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편집도 되게 쉬워요. 그런 것도 써두시면 좋아요. 복사와 편집이 매우 자유롭죠. 아날로그는 그게 좀 빡세죠. 아날로그를 어떻게 편집하고 복사하고 막 그래. 잘 안 그려지지. 디지털 신호의 장점입니다. 복사나 편집이 자유로운 편이다. 됐죠. 그래서 신호랑 정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몸 안에다가 빛을 쏴요. 근데 적혈구가 빛을 흡수하거든요. 일부를. 적혈구가 많으면 빛을 쐈을 때 그 되돌아오는 빛이 적어요. 적혈구가 적으면 빛을 덜 흡수하니까 되돌아오는 빛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빛이라는 신호로부터 적혈구의 양이라는 정보를 얻어내기도 해요. 예. 혈당을 측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주에서 오는 빛을 이용해서 여기에 과거에 성운이 있었구나, 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뭐 조만간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신호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빛도 가능하고 소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신호로부터 이런 연기 같은 것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신호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신호나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용량도 커지고 있지. 그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장으로 나오면 너무 뻔하게 여러분이 그냥 맞다 아니다 잘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글씨로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니까 써두시면 좋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호와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용량도 매우 커졌다. 이거 뭐예요 하는데 선생님이 목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붙이고 있는데 곧 뗄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센서로 봅시다. 센서는 뭘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사람한테 야 빛이 번쩍하면 적이 온다는 뜻이다. 근데 저쪽에서 빛이 번쩍해. 그걸 적도 봐. 그러면은 적도 야 저거 우리 쳐들어간다는 신호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킹당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야 우리는 빛을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적외선으로 쏠 거야. 그럼 우리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적외선이 2번 깜빡깜빡거리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센서는 2번 깜빡거린 걸 알아채거든. 그래서 적이 온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이 소리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인간이 느끼는 이 따뜻한 정도 온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들이 느낄 수 있게도 하고 기계들은 인간이 못 느끼는 범위까지도 다 느낄 수 있도록 생산해낼 수가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다 넓은 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것들이 다 센서인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화학 센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감지하기도 하고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거 감지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거 감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 센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습도 센서는 습도에 따라서 그 센서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전기 전도도가 변해. 그러면 전기 신호가 조금 바뀔 거야. 그래서 습도가 주는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던가. 화학 센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화학 물질이 그 센서 안에 있는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를 조금 바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좀 바뀌어. 그런 식으로 뭔가 전기 신호로 감지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센서 되게 다양해요. 밑에다가 조금 더 적어보면 가속도 센서도 있고 음향 센서도 있고 자기장 센서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힘 센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자동차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거 거의 핸들처럼 잡고 이렇게 꺾으면은 핸드폰이 꺾이는 건데 이 핸드폰이 자기가 어떻게 꺾여 있는지 다 감지하잖아.
가속도나 중력 센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지?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고기불판 같은 거 굽거나 여러분 이마에 나는 열 같은 거 체크할 때도 여기다가 적외선 센서 같은 거 온도계 같은 거 이렇게 재가지고 막 체크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도 다 이 센서를 갖다가 이용을 해준 거지.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은행이나 금융에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 운송 및 교통, 의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고 이 다양한 분야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우리 문항편으로 와가지고 나랑 문제 조금만 보자. 네, 14번부터 보면 되는데 여러분 12번도 나랑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네, PPT에는 없는데 12번으로 와보세요. 여긴 없어요. 여러분 책 1월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고 나랑 같이 하는 거야. 그림 가와 나는 디지털 온도계와 아날로그 온도계의 온도가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뭐야? 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아날로그로 움직이는 온도계입니다. 밑에 있는 나는 디지털 온도계죠. 1번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온도계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세요. 가는 아날로그 온도계죠. 나는 디지털 온도계죠. 이유 같은 건 여러분이 해설지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2번 두 온도계 온도 변화를 통해 디지털 온도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세요. 장점은 뭘까? 객관적이야. 누가 봐도. 예를 들자면 아날로그 온도계의 수은이 여기까지 차 있어. 아니면 알코올이 여기까지 차 있어. 야 지금 몇 도냐? 24.5도입니다. 아니요. 24.4도입니다. 아니요. 24.38도입니다. 읽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세밀한 정도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디지털 온도계는 어때? 그 처음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으면 야 몇 도야? 24.0이라고 써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지. 이렇게 써 있으면 24도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읽어도 똑같은 값이야. 그게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야.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써보면 누구나 같은 값으로 읽어냅니다. 그죠? 누구나 같은 값으로 읽어냅니다. 일관된 정보죠. 단점은 뭐야? 아니 이 디지털 온도계는 0.5도 단위로밖에 측정을 못해. 24.2 그런 거 측정하지 못해. 선생님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더 좋은 예민한 센서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단점이라 그러긴 조금 그런데 아날로그 온도계는 미세하게만 변해도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가 있잖아. 디지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되지.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로 봤을 때는 디지털은 세밀한 변화까지 감지하지는 못하고 이 그림에서 아날로그 온도계가 조금 더 예민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가 있다. 그지? 우리가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런 거는 아날로그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 디지털은 24.49까지도 24.99까지도 24라고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지? 24.52, 24.49인데도 24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24.57인데도 그냥 이렇게 24.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24.8인데도 24.5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모호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와보면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평상시 한 개만 지표 계속 누군가 관리를 해야겠네. 그치? 네. 적군이 국경 근처에 나타나면 한 개 더 지표. 그럼 연기가 2개가 피어올라. 적군이 국경에 도착하면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 전투가 나타나면 5개.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된 체계, 신호를 주면 정보를 알아듣는 거지. 뭐예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죠? 그래서 디지털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막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0과 1, 앞뒤 이런 체계로 서로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 다 디지털이라고 한다. 이해 갔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 두 가지 신호를 조합으로 디지털 신호에 비유할 수 있다. 맞아요. 니은 화두의 연기 양에 따라 신호가 달라져. 야, 한 개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이거는 많이 나고 조금 나는 거를 기준을 정해야지. 애매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신호로 체크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 땡. 화두의 개수를 늘리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해줬던 이 비트 수를 갖다가 늘려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더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 들어봤죠?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128비트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비트가 많아질수록 정보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구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6번도 아까 전에 설명했거든요. 적혈구가 빛을 일부 흡수해요. 그래서 적혈구가 많아지면 반사돼서 오는 이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거 반영해갖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심장이 수축 이완할 때마다 혈관 내의 혈류량도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다. 혈관에 초록색 빛을 쪼이면 빛의 일부가 적혈구에 흡수된다. 이게 힌트예요. 이런 것도 안 주고 문제 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혈류량이 많아지면 적혈구가 많아지겠지? 적혈구는 빛을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적혈구가 많아지면 빛이 많이 흡수당하겠지? 그럼 여기에 많이 흡수당하면 반사돼 나오는 빛은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감소지. 이런 식으로. 반사된 빛의 세기를 니은로 감지하여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밑에 읽어보자. 기억은 증가한다이다. 맞아. 니은은 압력 센서이다. 아니 빛의 가닥수를 측정하는데 압력 센서를 쓰면 안 되지. 광 센서 써야지. 그치? 그래서 니은 땡. 기억 땡. 디귿 혈류량의 변화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됐죠. 광 센서로부터.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남은 문제 여러분이 푸시고 또 다음 단원 할 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